푸른밤 종현입니다. 띄어쓰기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글 읽어보신 적 있죠? 천천히 읽다 보면 자연스레 눈에 익지만 처음엔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빽빽하게 차있는 모습이 답답하기도 하고요. 아주 작은 간격이지만 그 1mm의 차이가 우리에겐 안정감을 주곤 하죠. 살면서도 그런 띄어쓰기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잠시 쉬어간다고 해서 뒤처지는 것도 아닌데 한번 쉬면 또 계속 쉴 것 같다는 불안함에 숨이 찰 때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이잖아요. 근데요, 영화 중경삼림이라고 아시죠? 그 작품도 왕가희 감독이 다음 작품을 준비하면서 힘을 빼고 대충 만든 거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히트칠 줄은 그 감독도 몰랐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은 숨 고른다 생각하고 힘 빼고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도 호흡 맞춰주세요. 9월 1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9월 17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였습니다. 참 좋아하는 노래. 아직도 저의 벨소리, 컬러링, 그 연결음, 통화 연결음으로 자리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언제 바뀔까요? 이거 사실 한번 지정을 하면 저는 들을 일이 없잖아요. 제 휴대폰으로 제가 전화를 걸 일이 없으니까 한번 지정을 하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6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바람이 분다, 이 노래가 저의 통화 연결음이 된지. 자, 오늘 오프닝에서 조금은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맞아요. 뭐 재촉하고 독촉하고 막 스스로를 이렇게 막 괴롭힌다고 해서 항상 일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유라는 게 느껴져야 잘 되는 일들이 더 많죠, 사실. 근데 사람들의 욕심은 항상 끝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걸 좀 이해해주는 눈빛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사려 깊은 옥달씨 함께합니다. 옥상 달빛에 김윤주씨, 박세진씨, 시크하지만 언제나 진심이 담긴 상담 함께해 주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려 깊은 옥달씨 게시판에 상담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신나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거예요. 심지어 화장품 선물. 우리 피부 관리해야죠. 시간이 늦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늦은 시간까지 푸른밤 함께 하시느라 피부도 많이 지쳤을 텐데 화장품 보내드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방송 끝난 후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당첨자분들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종현입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런던에서의 여행을 만끽하고 있는 요즘, 오늘은 대차게 쇼핑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런던에서 쇼핑을 하려면 어디로 가는 게 좋냐 숙소 주인에게 물어보니 주저없이 이곳을 추천해주네요. 켄싱턴 하이스트리트. 30분 정도 걸었을까요? 켄싱턴 하이스트리트에 도착하니 별천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명품 숍이 쭉 늘어서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가가 비싼 런던이라 그런지 가격이 더 허걱스러운 수준이네요. 아무래도 윈도우 쇼핑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쇼핑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다음 장소로 갈 길을 옮겨봐야죠. 켄싱턴 하이스트리트에 위치한 클럽 카운트다운에 가볼 생각인데요. 시간은 저녁 7시경.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가 보니 벌써 아마추어 밴드가 열정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음악의 도시 런던에서도 유명한 클럽이 된 이유, 클럽치고는 훌륭한 사운드 시스템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밴드를 배출했기 때문이겠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을 그들이 머물렀던 이 클럽에서 다시 들어봅니다.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핑크 플로이드의 Us and Them이었습니다.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렸어요. 이 밴드는 상당히 대단한 기록도 갖고 있던데 빌보드에서 거의 700주 정도 14년 정도죠. 그러니까 앨범에 있었던 수록곡들이 이렇게 자리를 했었다라는 기록도 갖고 있던데요. 그만큼 대단한 밴드겠죠. 영국에서 또 이제 여행을 계속하고 있고요. 쇼핑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뭔가 사진 못했지만. 영국에도 저 영국 갔을 때 되게 재밌게 쇼핑 많이 했었는데 비싼 곳들 말고도요. 뭐라고 하죠? 중고 물품들, 옷들 이렇게 모아서 파는 부분 그 마켓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는 재밌게 흥정하면서 쇼핑했었던 기억도 있네요. 멤버들과 함께 갔었는데 나름 좀 재밌었던 해외 쇼핑 중 하나로 손꼽고 있습니다. 해외 나가서 이렇게 흥정하는 재미 있잖아요. 한국에선 흥정 절대 못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깎아주세요 이런 말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해외 나갔을 때 실컷 하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제 사연도 좀 만나볼까요? 손편지예요. 부산시 동구에서 보내주셨고요. 소위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쫑디. 푸른밤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청취하고 있는 23살 여대생입니다. 요즘 저에게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저는 제가 평생 10대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새 대학교 졸업을 앞둔 4학년이 되었더라고요.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23살이라는 나이가 충분히 어리다는 거 알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을 정하지 못했거든요. 대학교 4년 공부하면서 준비해놓은 거 하나 없이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 막막하고 걱정이 돼요. 저 힘낼 수 있게 쫑디가 응원해주세요. 쫑디의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 한마디면 힘날 것 같아요. 참, 다른 분들 사연 소개하시면서 글씨체 평가도 해주시던데 제 글씨는 어떤가요? 하셨습니다. 글씨체요? 예, 평범하신데요. 글씨가 좀 작으세요. 그거 좀 독특하네요. 글씨가 칸에 꽉 차지 않고 좀 작게 이렇게 쓰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글씨를 잘 못 쓰고 더군다나 작게는 더 못 써요. 그래서 글씨를 좀 작게 쓰시는 분들이 신기하더라고요. 23살의 나이. 맞아요. 충분히 어린 나이죠. 뭔가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도 아니고. 힘내시고요.
글쎄, 대학교 4년을 공부하면서 준비해 놓은 거 하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본인이 좀 초조해서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까 싶네요. 대학교 4년 동안 배운 것들이 분명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또 본인의 적성을 또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꿈이라는 건 항상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일상생활 안에서도 또 찾아볼 수 있고요. 지금 어떤 게 전공이실진 모르겠지만 그게 또 본인의 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흥미를 갖고 있었던 것들이 뭐가 있었고 무엇을 할 때 좀 행복했는지, 그리고 내가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들, 남들보다 좀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 번씩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23살이면요, 뭐. 사실 저는 학창 시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꿈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 뭐 인성교육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지만 저는 사실 장래희망을 찾는 것, 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분명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도 있고요. 지금 23살의 나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을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고 또 무언가를 도전해야겠다라는 용기가 생긴다면 바로바로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젊은 나이에요. 23이면 진짜로. 힘내십시오. 1989님, 어제 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꽃다발 선물했어요. 부모님 카네이션 말고 처음 사보는 꽃이었는데 기분 정말 좋더라고요. 꽃다발을 들고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길이 어찌나 설레던지 주변 사람들한테 종종 꽃 선물 좀 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진짜 설레죠. 이 꽃이라는 게 주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 가격이나 뭐 그런 것들이 크지 않아도 사실 장미꽃 하나는 거의 3,000원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한 송이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그 3,000원이나 뭐 살 수 있는 그 뭐 내가 드는 시간 이거에 비해서 주는 감동은 훨씬 큰 것 같아요. 흔치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꽃이 예뻐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주니까요. 서로 좀 특별한 일이 없어도 꽃 같은 거 선물하면 좋은 것 같아요. 부럽네요. 저도 꽃 줄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태양 타블로가 함께한 눈, 코, 입 듣고 오겠습니다. You left me paralyzed. No cure, no rehab for me. Funny that you got the nerve to keep asking me how I've been. You're the victor in this pageantry, but the 태양 타블로의 눈, 코, 입 그리고 위저의 Say It Ain't So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백만보습 라라베시에서 악마 크림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국립극단 백성이 장민호 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무극의 삶에 초대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10월 5일 오후 3시 공연 보실 거고요. 3호선 버터플라이 콘서트에도 초대합니다.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해피시어터에서 공연되고요. 크루엘라, 다다라이프, 이디오 테이프 등이 함께하는 2014 글로벌 게더링 코리아에도 초대할게요. 10월 4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리고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사려 깊은 옥달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뉴스가 궁금하십니까? 네가 없는 거리에는 음악이 듣고 싶다고요? 웃음이 고프시군요. 정보, 음악, 유쾌함까지 갖춘 최적의 아침 방송 굿모닝 FM 전현무입니다. MBC FM for you.
고민이 너무 깊다 보면요. 인생에도 리셋 버튼이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헛된 꿈 꾸게 되죠. 근데 다시 태어나도 고민은 또 생깁니다. 차라리 저희와 여기서 지금 해결하시죠. 옥상 달빛과 함께합니다. 사려 깊은 옥달씨. 20대 청춘, 30대 싱글족, 그리고 어른이 함께하는 고민 해결 시간입니다. 옥상 달빛의 어른 김윤주 씨, 그리고 자유로운 싱글 박세진 씨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찌 지내세요? 어른 생활하면서 어른스럽게. 네, 어른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른이네. 아, 어른이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네. 아침밥 해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오, 네. 혈색이 좋아요. 야. 오늘 처음 먹었어요. 바로 효과가 바로 오네요. 네, 그러니까. 아침형 흡수가 인간은 그냥. 역시 바로네. 네, 네. 확 오네요. 어른의 생활은 그렇고요. 그렇구나. 자유로운 영혼 세진 씨는 새로운 싱글. 네, 대변인 박세진입니다. 예, 예, 예. 네,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또 하나의 별명을 얻었네요. 예, 예. 근데 그다지 자유롭지 않다는 거. 아. 네, 생각보다. 억압을 당하고 있나요? 우선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네. 지금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고요. 이런. 지금 식솔들이 많아요. 강아지 식솔. 한 마리에 네. 고양이 한 마리에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의 사이는 어떤가요?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강아지 다행이네. 요즘에 밥을 잘 못 먹는데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질투심에? 예, 예. 고양이가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야옹아 그래요? 이런 건 부르면은 이제 강아지가 막 와서 이렇게 평소에도 안 하던 이렇게 엉덩이 부비댐 이런 걸로 하고 그래요. 고양이를 따라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이제 사랑을 빼앗길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럼 더 세진 씨가 더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셔야겠네요. 네, 근데 굉장히 귀찮게 굴고 있어요.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하여. 예. 예. 자, 사소한 아침밥과 네네. 애완동물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일상적이네요. 네네. 근데 못 본 사이에 이렇게 바쁘게 지내시면서도 또 신곡을 발표하셨어요. 네. 어떤 노래예요? 또 고마워서 만든 노래라는 아. 곡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예전에 정말 고마워서 만든 노래라는 곡이 있어요. 정말 고마워서. 네. 근데 정말 고마워서 만든 노래였고요. 이번에 네네. 또 고마워서 만든 노래였어요. 이번에도 또 고마워. 네, 그래서 그냥 직설적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 진심을 담아서 만들었. 팬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같이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곡들이잖아요. 네네. 좀 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네네. 보면서 두 분만이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같이 불렀어요.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후렴구나 이런 부분을 네네네. 그리고 후렴구도 같이 불렀고 또 이제 떼창이라고 하죠. 몇 분 정도는 맞아요. 직접 저희 회사에 와서 녹음을 해서. 애드립도 하시고. 아니요. 저희 좋아하시는 분은 애드립 따윈 없습니다. 이형 애드립의 이형도 모를 거예요. 그렇구나. 저희가 우선 모르기 때문에. 예, 예. 네네. 그냥 그렇게 또 좋은 뭔가 의미 있는 네네. 곡을 또 발표해 주셨군요. 네. 멋있다. 팬분들과 아유. 함께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 고맙죠 저희가. 예. 네. 명 DJ예요. 어쩜 이렇게 매끄럽게 뭐가요? 저희 칭찬을 잘하고 있어요? 고맙게. 칭찬을 받을만 하시니까요. 어머머.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가족분들 고민 더 만나볼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옥상 달빛에 금방 네. 얘기해 주신 그 노래 한번 네. 듣고 네. 오죠. 또 고마워서 만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옥상 달빛에 또 고마워서 만든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게 버전이 두 개네요. 네네. 지금 들으신 버전은 시네마 버전인데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시네마 버전. 왜 웃으세요? 세진 씨, 왜 그렇게? 아니 이게 시네마 버전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약간 느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네. 그냥 버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는 세진이가 만들었기 때문에 뒤에는 또 제가 만들어서 이 두 가지 버전을 좀 다르게 만들면 어떨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짜집기를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네네. 뭔가 짜집기 했는데 또 묘하게 잘 들어맞아서 뭔가 영화 음악 같은 느낌이라 네. 저희가 앞에 부분은 어쿠스틱이고요. 네. 뒤에 부분은 일렉트로닉이에요. 느꼈어요. 빠밤빠밤빠밤. 예. 느꼈어요? 아르페지에이터가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사이키 걸려 있고. 두 개를 붙였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사장님이 붙이자고 했을 때. 그랬어요.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들을만한 거예요, 또.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겁니다. 또 네. 이런 새로운 네. 뭐랄까 도전
네. 멋있네요. 패기. 네, 패기로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붙이고 싶으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예, 예? 다 붙여드릴게요. 못 붙일 때. 아, 저희도 곡을 갖다 붙이는 걸 많이 잘해서요. 아, 샤이니가. 맞다, 맞아요. 이 곡 저곡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요. 네. 자, 좋은 노래 들어봤고요. 이제 또 코너 진행을 해봐야겠죠. 네. 사려 깊은 옥달 씨, 가족분들 사연 만나볼까요? 바로. 네, 서울시 강남구에서 제트님의 사연입니다. 2달 전부터 제가 신입 직원의 교육을 담당하는데요. 처음엔 30살의 여직원이라고 해서 업무 습득 능력이 빠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실수는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메모는 정말 열심히 꼼꼼히 하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메모한다고 설명을 전혀 안 듣고요. 제가 모르겠으면 물어보라고 해도 아니에요. 다 이해했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엉뚱하게 업무 처리를 해서 부장님, 이사님께 바로 결제를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불려가서 제대로 교육한 거냐고 깨지고요. 하다 안 돼서 윤주 씨 이해했어요? 정말요? 그럼 나한테 다시 설명해봐요. 했더니 모르겠어요. 당당해. 이해 안 되면 알 때까지 물어보고 가르쳐달라고 해야죠. 요즘 그 직원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예요. 원래 야근이 잦은데 그녀 옆에서 붙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체크해주다 보니 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디자인하고 갑자기 그만둬서 그 일까지 제가 해야 돼요. 덕분에 저는 교육 업무 말고도 일이 넘쳐나서 하루에도 12번씩 잠수를 타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업무 습득 속도가 다른 건 이해하는데요. 노력하려는 모습,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 사장님께서는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일찌감치 해고하고 다른 사람 뽑는 게 낫지 않겠어? 세진 씨가 겪어봤으니까 세진 씨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러시는데 마음 같아서는 새 사람을 뽑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신입 들어와서 또 새로 사람을 가르치려니 끔찍합니다. 거기다 제 의견으로 누군가를 해고한다는 사실도 부담되고요. 옥달님, 종현 DJ, 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 이거 정말 답답한 마음이 잘라야 드실 돼요. 것 같은데요. 잠시 너무 벌써 끝났어요 사연. 네. 자, 노래 안 돼요. 더 얘기 나눠도 돼요. 나눠야 돼? 예. 지금 답답한 신입사원 때문에 고민이신 네. Z님, Z님 예, 제트가 나와가지고.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가르쳤는데 좀 잘 못 따라와서 답답함을 느끼셨다라거나. 뭐 저희가 학원 강사를 조금 했으니까 작곡과 학원 강사를 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은 거를 가르쳐도 어떤 아이는 좀 빠르고 네. 어떤 아이는 좀 느리고 이런 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제 자기가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의지의 차이가 네. 있죠. 네. 근데 지금 이분이 의지가 없다면 사실 네. 아까 전에 윤주가 얘기한 대로 빠이빠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를 위해서 낫지 않을까. 저희 언니가 일하면서 이런 분을 만났대요. 그 습득 능력이 느린데도 뭔가 느리기도 하고 네. 일도 잘 못하는데 네네네. 뭔가 핑계는 대고 본인은 분명히 바빠요. 너무 바쁘게 일하는데 결과물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능률이 떨어지는군요. 그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좀 되는 거면 좋겠지만 네네. 어쨌건 최대한 시간을 언니가 한 1년 가까이 했대요. 1년이나. 1년 가까이 엄청 했는데 길다. 그게 그 사람과 나와의 1대1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 회사 전체가 다 꼬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뭔가 있죠. 기분이 내가 안 좋아지면 또 이게 영향이 가고 영향이 가고 막 자꾸 이래서 너무 안 좋아서 네. 그냥 확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1년이면은 긴 시간을 맞아요. 두고 본 게 아닌가 네, 싶고요. 맞아요. 사실 회사라는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를 첫 번째로 이해를 하면 사실 뭐 맞지 않는 사람과는 이렇게 이별이 있는 게 맞는 거죠. 이익 경영 집단이잖아요. 마인드네요. 굉장히 경영 잘할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어머, 어떻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매일 조심하고 있는데. MC 사장님인 줄 알았네. 장난입니다. 장난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네. 가르쳐 본 적도 저도 있으니까. 근데 네.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운 사람의 뭔가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지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사연에서 윤주 씨로 네. 아니에요. 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두 마디로는 전부를 파악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렇죠. 그 태도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이게- 이미 이분이 세진 씨라는 이분이 제트님이 이해 안 되면 알 때까지 물어보고 가르쳐 달라고 해야죠라는 이 마인드 자체가 이게 맞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치. 모르면. 그렇죠. 저도 예전에 무슨 피아노를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네. 정말 그 친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당장 내일 뭘 해야 돼. 근데 새벽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네. 너무 피곤한데 어쨌건 얘가 정말 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되게 예쁘다라고 해서 아침까지 진짜 가르쳐 준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막 그냥 막 10분 전에 와가지고 막 어떡해요. 망했어. 이러고 진짜 엉망진창으로 치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게 나은 거거든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것도 어쨌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이 더 가고 내가 더 맞아요. 도와주고 싶고 뭔가 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좀 안 보여주네요. 근데 그거 일단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연과는 안녕을 한다라고 치고요. 네. 근데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이게 인사 차장님이 네. 세진 씨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나의 한마디에 또 한 명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게 사실 이분은 그 교육을 담당하게 됐지 네. 인사 담당을 하게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 부담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날 되게 복잡하게 하네, 저 사람이.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가 그렇지, 상담을 그렇지. 해드려야죠, 그렇지. 은주 씨.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요즘 궁금하다.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은 그건 어떨까요? 한 2달 정도를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라스트 찬스. 이거 아니면 끝. 난 난 할 만큼 다 했다. 그래서 한 번만 기회를 더 줘보는 것은 어떤가? 2달. 그러면 길지 그게 않을까요? 괜찮네요. 뭐 2달이건 한 달이건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거를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음. 그 얘기도 하고. 얘기를 해서 근데 그렇게 돼서 나중에 잘리는 상황이 왔을 때 걔가 잘랐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내 위에 사람이. 그렇죠. 제트님이 잘른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요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확실히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주는 정도? 그리고 응. 위에서 위에서. 내가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지금 사실 걱정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걱정과 그런 것들을 같이 담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번에 좀 신경 써서 잘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이건 거짓말도 아닌 거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첫 번째 의견을 계속 밀고 나오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냥 자자. 단칼에 네, 서울 사는 빠이. 김모 씨로서 얘기하려고 끝나는 하는데 그러니까 사연이 끝나는 순간 3초 만에 대답이 나왔던 예. 아니요, 사연 읽는 동안 계속 잘라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신입 사원이 들어왔는데 새로 가르치려는 게 끔찍한 거잖아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이렇지 않거든요. 맞아. 사람마다 다 새로운 다르니까요. 사람이 들어왔는데 뭔가 더 일할 거 없을까요? 이렇게 찾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기가 막힌 천직을 찾는 분이 오실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나중에 사장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지금 뭐 또 담당하고 있는 일이니까 네네. 본인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놓으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이렇게 기회를 줘보시고 네. 자, 이제 추천곡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추천곡이 나올지 좀 추천곡은요. 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계속 서울 사는 김모 씨의 의견으로 가는 걸로 하고요. 우리 헤어져 이런 거 아니죠? 아니야. 우리 하지 말고. 또 이렇게 쫑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약간 너무 내가 칼같이 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네. 저의 의견이니까. 탐 웨이츠의 클로징 타임. 네. 그러니까 마음을 이 노래를 딱 들으면요. 네. 뭔가 이제 진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아주 잔잔한 그리고 멋진 연주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만나는 게 있으면 또 이별이 있는 그쵸, 거니까요. 회자 정리. 예. 네. 자연스러운 뭐랄까 세상이 섭립니다. 그래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자, 탐 웨이츠의 네네. 클로징 타임 들으면서 2부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노래 듣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사려 깊은 옥달씨, 옥상 달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왜? 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요? 어른인데 아니 사장님이니까 잘 의린이 보여야죠. 같아서 의린이 버튼 누른 줄 알았어요. 의린이. 약간 부저 네. 같은. 자, 사연 만나볼게요. 네. 3342님, 내일 빵 사 먹는데 초코롤 빵 먹을까요? 아니면 밤식빵을 먹을까요? 고민된다. 이게 고민돼요? 이거 둘 다 너무 좋아하는데. 난 방식빵. 식빵은 없는데. 어떡하지? 밤식빵. 갈아달라 우리, 와봤어. 우리 지금 다 몇 살 약간 됐어요? 이상해. 네. 아닌데요? 아닌데요? 네, 듣고 아닌데요? 나도. 저는 밤식빵이요. 그럼 저는 식빵 원래 중에 좋아하는 걸로. 밤 들어갔거나 옥수수 들어간 게 너무 좋아요. 그냥. 난 옥수수는 너무 이에 끼던데. 현실적이야. 어. 그지. 맞아. 그 요지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이거지. 이거 또 저기 일본 말이에요. 치실. 그러면 치실. 치실 죄송합니다. 혹은 이쑤시개 이런 거를 그렇지. 순화해서 어른이잖아요, 어른. 순화해서 사용하셔야 너무 됩니다. 옛날에 어른이다. 네. 저는 초코롤빵 먹겠습니다. 이해 안 끼게? 네. 세진 씨는요? 예, 저는 치아바타 먹겠습니다. 치아바타가 맛있어요. 어나더 또 어나더. 3번을 주셨어요. 자, 2319님, 결혼한다고 5년 만에 연락해서 모바일 청첩장만 보낸 친구가 있는데요. 갈까 말까 하다가 큰맘 먹고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후로 2달이 지났는데 와줘서 고맙다는 문자 한 통 없어요. 너무 열받습니다. 이 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 친구 못됐다고 소문이라도 낼까요? 이게 2달이 지났는데도 마음에 응어리에 남아있으면 정말로 화가 난 거니까 이건 좀 진지하게. 자, 근데 모바일 청첩장만 보냈잖아요. 지금 네네. 문자 한 통도 안 남긴 거잖아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갈렸을까? 난 발음이 왜 이럴까? 왜 5년 갔을까? 만에 연락해서 모바일 청첩장 보냈고 이걸 갔어. 큰 마음을 먹어서. 그 연락이 없어. 전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사실 그냥 네. 그래 어, 그렇게 돼요. 당연한 뭐랄까 미래가 보이는 끝이 보이는 5년 모바일 만에 우선 청첩장. 연락했다는 것 자체가 끝이 보이는 모바일 청첩장. 노래 제목이다. 끝인가요? 끝이 보이는 그래. 결과가 보이는 네. 끝이 맞아요. 보이는 못했다고 달리기였어요. 소문내지 말고요. 그냥 화를 어떻게든 푸시고요. 그냥 푸른 밤으로 화를 푸세요. 끝내는 그것도 걸로. 그렇고 이제 이 기회로 뭔가를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5년 만에 연락하는 사람은 다신 가지 마십시오. 아니 좋은 결론? 예. 맞습니다. 한 3년만은 가봐도 뭐 괜찮다고 5년은 봐요. 좀 저는. 너무 길다. 5년은 맞습니다. 너무 길어요. 네, 알겠습니다. 5098님, 신혼인데 남편이 회사에서 매일 야근을 해요. 12시 전에 퇴근한 게 5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다른 직장 선후배들이 신혼이라고 먼저 보내준 거라고 해서 불평도 못하고요. 저는 너무 외로워요. 어쩌죠? 이게 매일 야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있죠. 그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보면 초반에 네. 들어가서는 진짜 1, 2년 동안 굉장히 야근 많이 하던데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도 좀 회사 분위기에 따라서 네, 그럴 뭐 수 있을 그렇기도 것 하고. 같아요. 네. 이거 너무 외롭다, 이거 진짜. 근데, 역시 어른. 어른이 말한다. 어른의 다 조용히 해라. 예. 지금 저희 같은 상황입니다. 네네. 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 일이에요. 제가 본인이 보내신 건 제가 혹시 아니시고요. 5098인가요? 같은 입장에서.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면 너무 정말 한없이 외로워요. 음.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이건 좀 약간 힘든 말이긴 하지만 이 혼자 있는 시간을 나 혼자 좀 잘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꾸려나갈 어른이다. 취미생활 뭐 같은 책을 거. 읽던가 운동을 하던가 이런 어른이다.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외로워요. 그리고 좀 남편분도 지금 힘드실 테니까 네, 맞아요. 그걸 좀 내조라고 하죠.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남편분도 더 고마운 마음에 맞아요, 더 맞아요. 시간이 땡겨지지는 않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좀 연락을 더 표현하지 한다고요. 않을까 맞아요. 싶네요. 4334님,
엄마가 아빠 몰래 만든 비상금을 친구한테 빌려주셨다가 떼이셨대요. 어머. 아, 이런. 그게 안 돼서 몰래 엄마께 용돈 챙겨드리다가 그 장면을 아빠께 딱 걸렸습니다. 이 드라마 엔딩 장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아빠께도 같은 금액을 드려야 하나요? 그럼 액수가 많아서 제가 파산이 날 것 같고요. 사실대로 말하자니 엄마가 많이 혼나실 것 같아요. 도와줘요. 아, 이게 딱 걸렸는데 그 자리에서 아직 별판이 안 났다라는 사실이 너무 흥미진진하네요. 너! 그렇게 딱 Cause you are my girl 하면서 멈춘 거 나 아니에요? 방으로 들어간 거야 진짜. 지금 멈춘 거 아니에요? 너무 다음 주가 너무 기다려진다. 그러게. 후기 좀 알려주십시오. 월요일인가? 아니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아,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냐면요. 서진 씨. 예. 제 생각에는 우선은 어머니 편을 들어드릴 것 같아요. 저도요. 사실 거짓말 할 거야, 아빠한테. 역시 네. 역시 어려. 거짓말. 거짓말 할 거예요, 아빠한테. 어떤 우선은 식으로? 지금 엄마가 너무 안 된 상황이라서 네. 엄마한테 엄마가 사고 싶은 게 있대. 아. 그래서 내가 돈을 조금 보태주기로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내가 옷을 샀는데 엄마가 좀 보태줘서 돈을 갚았다. 갚았다. 너는 그렇게 비싼 옷을 사니? 이렇게 아버지가. 그러면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너무 기대돼. 꼭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엄마를 옹호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네요. 저도요. 사실 네. 지금 어머니가 좀 심적으로도 힘든 그쵸, 상태일 그쵸. 테니까 맞아요. 그거를 좀 이렇게 아버지에게도 알려드리지는 말고. 네네네네. 자, 다음 사연. 네, 9513님. 작곡 입시생이에요. 노래를 써가야 하는데 가사 때문에 고민입니다.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정말 스펙트럼이 넓은 고민이네요. 진짜. 근데- 스펙트럼 어때요? 괜찮다. 괜찮죠? 멋있다. 스펙트럼. 왜 외래였으면 다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넓다고 그 스펙트럼 어. 한국어로 뭐로 표현하실래요? 넘어갈까요? 예. 어떤 주제가 좋을까? 스펙트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넓은 어떤 주제가 좋을까? 스펙트럼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2112님. 저 지금 넘어가는 약간 거예요? 알딸딸한데 맥주 한 캔 더 할까요? 아니면 그냥 씻고 잘까요? 근데 저 오타 안 났죠? 예, 오타 안 나셨으니까 한 잔 더 하세요. 4920님. 회사 주임님이 하나도 안 웃긴 농담을 하세요. 아, 이런. 억지로 웃어주는 것도 1, 2년이죠. 이젠 얼굴 근육에 경련이 납니다. 안 웃기다고 정색 한번 해야 될까요?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해. 정말. 주임님이 어느 정도예요, 사실? 저는 그 계급이라고 하나요? 잘 몰라요, 그거를. 저도 잘 잘 몰라요. 몰라서. 주임님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사실 느낌상으로는 그렇게 네. 막 엄청. 높은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네네. 어쨌건 나보다는 윗분이니까 네. 네네. 저 같으면은 한 번은 정색을 하겠어요. 근데 음. 뭔가 이 사람이 눈치가 좀 있다. 네. 음. 그럼 다음번엔 진짜 웃는 거예요. 한 10분간 웃는 거예요. 막 10분을. 웃다가 구르고 막 그러면 약간 뭐지? 얘 뭐지? 이래서 좀 아. 덜하지 않을까요? 이상한 오히려. 사람으로 자기가 아니, 직업을 변경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이제 너무 웃기다. 얘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나 코미디언 해야겠다. 이렇게 웃겨, 내가. 직업을. 직업을 변경하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한번 얘기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의 인생을 위해서. 얘기하지 웃겨요.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어때요? 그건 사실 그러면 4920님이 힘드니까. 1, 2년을 참았대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6851님. 의자에 앉아있는데 발에 쥐가 났어요. 쥐 났을 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세요. 올리세요. 피가 많이 안 가도록이요? 네. 피가 밑으로. 밑으로 내려오도록. 피가 내려오도록. 네네네. 벽에다가 발을 올려놓으세요. 네. 0026님, 요가 시작할 건데요. 내일 등록할까 봐요. 알바비 받고 10월부터 시작할까요? 뭐죠, 이게? 등록할까봐요. 제가 하나를 더 넣었네요. 등록할까요? 네. 요즘 세진이가 밀고 있는 말투. 네. 할까봐요. 뭐뭐 할까 봐요. 네. 내일 등록할까요? 이거였어요. 내일 아니. 등록할까요? 10월에 등록할까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할 지금 거면. 빨리 등록을 하는 게. 네네네. 할 거면. 근데 이거 지금 하려면 이거 엄마한테 돈 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거 아니, 진짜 고민되는데. 그러니까 엄마 돈을 땡겨서 쓰면 사실 내 돈 안 같아서 안 갈 수도 있어요. 격한 공감이 느껴졌어요. 맞아, 완전 맞아. 그랬는데. 자, 그러면 10월 달부터 알바비 받고 내 돈 써가면서 좋습니다. 살도 함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살도 없겠어. 노래 한 곡 들을까요? 김유나의 야상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유나의 야상곡 들으셨습니다. 사려 깊은 옥달씨 이어가죠. 다음 고민 사연 어떤 분이 보내주셨죠? 경기도에서 S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지금 작은 집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외국에 계시고 저만 혼자 작은 아버지 댁에서 지내게 됐죠.
가족이 그리운 것도 견딜만 하고요. 작은 엄마, 작은 아빠 두 분 다 잘해주시는데요. 중1과 초등학교 4학년생인 남자 사촌 동생들이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사촌 동생들의 행동이 도를 넘어설 때가 있거든요. 나이 차이가 10살까지 나는 동생들이 제 이름을 막 부른다거나 기분 나쁜 별명을 부르고 버릇없이 굴 때가 많아요. 문제는 이럴 때 제가 화를 내려고 해도 정작 작은 엄마는 가만히 계셔서 화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참고 받아주니까 저를 더 만만하게 보나 봐요. 제가 한국엔 집이 없으니 친척집을 돌아다니며 지내고 있어서요.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학원을 다니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집에만 있다 보니 매일 사촌 동생들과 마주치고요. 초등학생 동생과는 같은 방을 쓰니까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신세 지는 마당에 불편하다 고쳐달라 말씀드리기도 힘들고요. 그렇다고 엄마께 말씀드리자니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촌 동생들 때문에 좀 고민이 있으신 S님 사연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촌 동생과 일단 한숨. 우선 산다는 게 방 네. 한 방을 쓴다는 게 남자 사촌 동생 초등학교 4학년. 4학년인 친구랑 지금 S님이 여자분이신 것 같죠? 네, 그런 네네.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방에서 지낸다는 게 4살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살 남자 4살 네, 4살이면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면 네.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그러게요. 요즘엔 또 굉장히 빨리 또 성숙해진 애들도 많고 네네. 그러면은 뭔가 저는 되게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사실 음. 그리고 지금 가족들은 외국에 계시니까 네네. 외국에 있으시니까 더 좀 외로운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서 좀 집에서 쉰다라는 느낌을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서. 전혀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정말 엄청 눈치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보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신세를 지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네. 진짜 내가 집이 많았으면 좋겠다. 한 방 하나 이렇게 진짜. 도와주시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원룸 네. 되게 큰 거를 내가 갖고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으면 바람을 좋겠네요. 자꾸. 저도 그런 아니 게 이 친구한테 하나 진짜 저도 그런 게 있었으면 빌려주고 싶다, 좋겠긴 정말. 해요. 사실 그죠? 좋겠긴 한데요. 글쎄, 근데 사실 저는 그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학원을 다니기가 힘들다. 이게 어느 부분인지 사실 크게 이해가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 아닐까요? 음. 뭐 친척집이 네. 그냥 뭐 서울, 인천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지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되게 그러면은, 멀고. 지방에서 막 지방 서울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 아무래도 일을 했다가 금방 또 그만두고 나오는 것도 좀 눈치가 보이고 네. 학원들도 못 갈 테고. 여자친구니까 또 네. 이 여자분인데 뭐 그냥 나오셔서 뭐 고시원 같은 데서 사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게 또 어. 사실 고시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네.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여자 혼자 이제 나와가지고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네.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계속 있어야 되고 그것도 돈도 자기가 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은 그게 그냥 근데 나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저는 이걸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아무 일도 못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뭘 지금 학생인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서 뭘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서 나이도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고요. 초등학교 4학년과 10살 차이가 나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면 몇 살이죠? 16? 11살. 11살. 16살 뭐야? 11살. 16살 다 컸네요. 다 컸어. 어른이네. 반어른이네. 그러면은 같이 21살이에요, 지내면 안 돼. 21살. 그렇죠. 그럼 21살이면은 지금 뭐 법적 성인이죠.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곳에서 좀 있을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건 지금 다니면서 고생하는 거나 네. 나와서 작은 집이지만 작은 곳에서 시작을 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금전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런 경험도 좋을 수 있다라는 도움이 될 이야기이신 수도 거죠. 있고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제 걱정은 사실 지금 이 집에서 계속 사신다는 가정하에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동생들에게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작은 어머니 네. 앞에서가 아니더라도 그 이러고 엄마- 이러면 어떡할까요? 이른다고요? 아니 그 초등학생 네. 아이들을 이제 뭐 막 화를 냈고 뭐 이렇게 난 이럴 얘기를- 것 같아 엄마한테. 그러니까 애기들이라서 또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이럴 것 같은데 사실 작은 어머니잖아요. 네. 네. 그
어머니가 앞에 있을 때도 그렇게까지 대하는데 없을 때는 얼마나 더 심하게 대해야 할까라는 그래, 걱정도 맞아요. 있고요. 근데 그럴 때 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아니면 오히려 그거 어때요? 작은 어머니 있는데 앞에서 막 까불었어. 그럼 네. 그 앞에서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떨까요? 한번 혼낸다기보다는 너 지금 어른이 이렇게 계시는데 뭐 이렇게 좀 같이 어른이 합쳐서 계시는데 어른이 앞에 계시는데 어른이 있는데 어떻게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둘이 있을 땐 또 몰라도 어른이 그렇지. 계시는데 어른이 여기 계신다. 기분 그러면은- 나쁜 별명을 부르고 버릇없이 굴 때가 많거든요. 문제는 이럴 때 제가 화를 내려고 해도 정작 작은 엄마는 가만히 계셔서 화를 낼 수 없대. 저는 사실 그러면요 가만히 있는데. 따로 있을 때 셋이 있거나 네. 둘이 있을 때 한번 그냥 뭐 혼을 낸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타이를 예의나 이런 부분을 좀 타이를 것 같아요. 너랑 나랑 어쨌건 네. 지금 같은 집에서 지내는 사람들인데 나가지 뭐래 이러고 나갈 것 같아요. 뭐래? 뭐래? 이렇게 되면 이제 화가 뒷목 난다고. 잡았어요, DJ님. 이게 되면 화가 난다고. 아, 근데 그러니까 한 번은 따끔하게 혼을 내야죠. 지금 아무리 초등학생,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해도 이건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될 나이긴 해요. 그렇긴 하죠. 답답하다. 한번 얘기를 하고 이게 더 심각해지면 네. 작은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게 뭐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좀 뭐 나가서 좀 걱정이 된다. 아이들이 저렇게 네. 하는데 사실 나도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네. 좀 걱정이 되고 저 아이들도 좀 바르게 커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두 분 다 잘해주셔서 그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게. 만약에 여기서도 뭔가 약간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이 온다면 네네. 네. 진짜 슬플 것 같아요. 그쵸.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잘해주시는 분들이니까 또 이야기가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 작은 엄마, 작은 아빠는 그걸 못 느끼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스트레스의 그냥 수치를 장난으로. 장난으로 음. 느끼고 계신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맞아요. 어른들이 보기엔 다 어린 아이들처럼 맞아요.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또 진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게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 좋습니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을 위해서 또 노래를 추천해 주셔야죠. 가장 여기서 되게 딱 제 눈에 띄었던 단어가요. 만만이었어요. 만만. 음. 설마 그 곡? 그렇지. You까지 들었어요? 바로 You, 난이 바로 노래가 그거. 되게 좋더라. You, 바로 그거 Kiss and 그렇죠. Brave Sound 그 노래. 그 맞아요, 노래. 너 맞아요. 때문에 짜증나 약간 이런 그런 류의 그 글이 있는데 네. 가사가 있는데 네네. 너무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요. 이 노래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쭉 얘기해 주시죠.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 유키스의 만만하니? 만만하니? 그래요. 이 곡 들으시면서 좀 뭐 지금의 스트레스를 좀 풀어버리시고 네. 다시 한번 생각 정리하셔서 동생들과 이야기를 하든 뭐 작은 어머님과 아빠, 이야기. 작은 엄마랑 이야기를 하시든 꼭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사려 깊은 옥달 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시간 오늘 정말 빨리 갔죠? 네. 정말 빨리 갔어요. 진짜 빠른데요? 네. 오늘 재밌는 사연과 재밌는 뭔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예. 셋만 그렇게 느꼈는지. 우리 셋은 느꼈잖아. 우린 느꼈죠. 우리 느꼈어요. 느꼈어, 내가 문자 느꼈어. 보면 알 수 확실해. 있겠죠. 예, 예. 네. 자, 보내드리면서 유키스의 만만하니 네. 들을 겁니다. 그리고 한 곡 더 들을까요? 바닐라 어쿠스틱의 위로의 여신 두 곡 들을게요. 오늘 감사하고요. 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영혼을 좀 쿨하게 담아요. 얘기한다. 감사하고요. 저희도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예, 어른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You kiss and rape sound. You know it's rape.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네가 가진 게 뭐 있냐? 직장, 돈, 여자, 아무것도 없지? 여동생에게 날아온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라면 한 젓가락 때문에 싸우다 들은 말치고는 잔인했다. 가족이란 마지막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제일의 전쟁터이기도 한가 보다. 부모님도 차마 하지 못한 말을 여동생한테 들었는데 틀린 게 하나 없어서 더 자존심이 상한다. 평소 같으면 한 대 쥐어받고 말았을 텐데 같은 시험에 2번 떨어지고 나선 웃어 넘기는 일들이 많이 줄었다. 조용히 젓가락을 놓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왔더니 동생도 미안했는지 슬금슬금 내 눈치를 본다. 방에 들어와 한참을 자책과 자학 타임이 이어졌는데 결론은 이번엔 꼭 합격하자였다.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최선이다. 눈송이마저 숨을 죽여내리고 내 발소리 메아리 되어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진영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장기하와 얼굴들의 마냥 걷는다 였습니다. 그 시험에 떨어지셔가지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신가 봐요. 스쳐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좀 자신감을 많이 잃고 상처를 받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동생분이 말이 좀 심하긴 했네요. 그래요, 이건 좀 심했어요. 가족에게 가족이니까 좀 심하게 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다들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김진영 님도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꼭 합격하셔가지고 훌훌 털어낼 수 있게 합격하시면 동생분도 마음에 좀 짐이 가벼워질 거예요. 이게 지금 또 떨어졌을 때 막말했었던 게 계속 기억이 나서 동생분도 막 이후에도 좀 많이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합격하시면 본인의 짐과 동생분의 미안한 마음도 함께 털어버리는 1타 2피의 효과.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서울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날 예쁘지 않은 글씨에 망설이다가 가을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져서 편지를 써봅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하는 일이 많아져서 손글씨 쓸 일이 별로 없지만 고등학교 땐 편지도 많이 썼답니다. 기숙사에 살았는데 매일 통화를 하긴 했지만요. 휴대폰 보급이 되지 않았을 때라 편지를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그 시간을 함께 해준 건 라디오였고 가족과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버티게 해준 건 편지였어요. 이러니까 굉장히 나이 많아 보이지만 30대 중반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도 일하면서 라디오를 친구 삼아 웃으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푸른밤 잘 듣고 있답니다. 쫑디의 생각과 말에 제가 더 많이 배울 때도 있고요. 앞으로 17년 오래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손편지로 써주셨어요. 예쁜 편지지에 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킬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문자,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등등등 보면서 전 진짜 많은 걸 느끼고 배우거든요. 서로한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 앞으로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손편지 보면 나이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글씨체 같은 거에서 근데 사실 보내주신 그 손편지는 되게 젊은 느낌이었어요. 딱 봤을 때 고등학생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랬군요. 네, 저의 촉이 항상 맞는 건 아닌가 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가을방학의 취미는 사랑 그리고 키라 나이틀리의 Lost Stars 두 곡 듣고 올게요.
가을방학의 취미는 사랑, 그리고 키라 나이틀리의 Lost Stars 두 곡 들으셨습니다. 5962님, 며칠 전에 백화점 구경하다가 테스트한 바디로션 냄새가 계속 생각나서 오늘 사러 갔어요. 제품명을 몰라서 향을 이것저것 맡아보는데요. 직원분이 달콤한 냄새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단호박으로 절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했는데 사려던 제품을 찾고 보니 제품명에 떡하니 허니라고 써있더라고요. 거참 민망하고 좋더라고요. 신청곡은 캐스커의 향이요 하셨습니다. 아니 뭐 이름만 허니고 향은 안 달콤할 수도 있죠. 꿀이어도 쌉싸름한 거 어떻게 쉴드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뭐 향이라는 게 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도 좀 향에 민감한 편이어서 바디로션이나 이런 거 한번 꽂히면 진짜 오래 쓰거든요. 요즘에 제가 꽂혀있는 냄새는 사향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좀 많이 쓰긴 했었는데 요즘 바디 오일에 좀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캐스커의 향. 이 곡은 1028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방백. 새가 날아오르는 머나먼 저 언덕에 희망이라는 바람이 부네. 누군가 노을이 물든 저 길목을 걷겠지. 난 또 내일도 어제와 같은 꿈에 너와 머물겠지. 언젠가 꿈속에 서로 만나듯이 저 바람을 타며 새가 날아가듯 저 바다를 넘어 기찻길을 따라 새가 날아오르는 하늘을 보라. 커다란 날개를 펴고 가까이 가려 해.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내일이 더 길 테니. 부활의 새벽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이승철과 다시 재결합해서 만들었던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희망이 넘치는 노랫말이 인상적이죠. 헐헐 날아갈 수만 있다면, 그럴 의지와 젊음이 있다면 저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든 뭐가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힘들겠어요? 결국 지금 우리 푸른밤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날개를 펼 만큼 젊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 하고요. 또 그럴 의지를 다시 한번 나 스스로에게 불어넣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다는 것까지도 자연스레 느끼게 되겠죠. 오늘 끝곡 부활의 새벽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